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프랑스 영화인데 어떤 젊은이가 뜨겁게 사랑을 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6개월, 1년, 2년, 3년이 됐는데 그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권태로워졌고 또 그래서 그 3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 청년이, 이게 청년은 아니죠. 이 젊은이가 그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 제목이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 무명 작가였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는 소설을 써서 유명해졌습니다. 그 소설이 많이 팔리고 그러고 나서 뭐 다시는 사랑에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어떤 유부녀를 좋아해가지고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졌는데 그 유부녀는 이혼을 하고 이 남자한테 왔는데 그러다가 이 남자가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인 걸 알고 이 사람하고 살았다가는 3년을 넘기지 못하겠구나 싶어서 여자가 떠나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작가가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시 이렇게 만나게 재회하는 그런 스토리 영화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저 뉴욕에 있는 코넬 의과대학의 그 뇌 연구만 한 30년 정도 뇌 연구만 한 의대 교수니까 좀 들어볼 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뇌 연구만 했는데 사람들의 패턴,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뇌 신경 전달 물질, 뇌 호르몬이 나오는데 도파민이 좀 많이 나오는 체질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가바가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아세틸콜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사람마다의 독특한 기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근데 그 뇌 내 호르몬이 한 사람의 성격과 직업과 운명을 결정을 한다라고 예측까지 하면서 동양의학의 이 체질의학처럼 이 사람은 상당히 근데 뭐 히포크라테스도 뭐 담즙질, 우울질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그룹핑 이렇게 좀 체질 이렇게 사람들을 나눠본 시도들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유명한 거는 우리나라의 동무 이재마 선생이 동의수세 보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상 네 타입의 사람들을 했죠. 또 권도원 선생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8타입도 하셨고. 근데 또 거슬러 올라가면 한 2000년 전에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그 의서에도 보면 5체질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의학사를 전체를 보면 고대 의학이나 현대나 사람들을 남녀가 있는 것처럼 또 남자 속에도 여자다운 남자도 있죠. 남자다운 남자도 있고 여자 중에도요. 약간 남성적인 여자가 있고 여성스러운 여자가 또 있습니다. 그 있죠. 예,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룹핑들을 했는데 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그 아까 말한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한 거를 이 호르몬적 뇌 신경 전달 물질인 호르몬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사람이 눈에 콩깍지가 딱 씌워서 사랑에 빠지면 페니레틸 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뇌에서 그게 팍 쏟아진답니다. 근데 그게 쏟아졌을 때는 사람이 일상적으로는 이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 음과 양처럼 양과 음처럼 밸런스를 맞춰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건요, 이 병아리한테 도파민 주사를 딱 놔주면 이 병아리, 그 작은 병아리가 질주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벽에 가서 꽝 헤딩을 하고 죽어요. 도파민은 그 정도로 진취적이고 활달하고, 그러니까 도파민 체질이 어떻겠어요? 뭐 정치가들, 사업가들, 뭐 격투기 UFC 선수들, 나는 뭐 이렇게 혈기가 넘친다는 사람들. 세로토닌은 또 반대로 보겠어요. 그걸 절제시키고 안정적인. 그 다음에 두정부에서 근데 우리 뇌 부위도 다르게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도파민은요 앞쪽에 전정부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로토닌은 뒤쪽이고, 근데 아세틸콜린은 이쪽 백회 쪽, 천장 쪽입니다.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은 하늘 쪽 아니겠어요? 근데 아세틸콜린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 다음에 좌우뇌로 그 가바. 그래서 가바가 많이 나온 사람들은요 삶의 균형이나 합리적으로 판단을 잘하고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 나온 사람들은 막 앞장서서 막 나가는 스타일.
세로토닌은 좀 뒤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성격, 이것이 극단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더 이 도파민이 치우치거나, 그 도파민이 치우치면 세로토닌이 나와서 좀 밸런스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근데 페니레틸아민, 사랑에 빠지는 순간, 한 여자에 꽂히는 순간 페니레틸아민이 왈칵 쏟아지면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갑자기 다 수치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게 계속해서 막 흥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 이성적 판단에 순간적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페니레틸아민의 유효기간이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길게 3년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서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을 뇌과학자가 호르몬의 이론을 가지고 비슷하게 설명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우울증을 겪는 원인들의 여러 가지 그 유전적 소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현병 같은 건요, 상당 부분 그거는 좀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고, 우울증 같은 정신과 의사들, 우울증 환자를 계속 보는 사람들이 우울증도 감염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도 또 다른 친구 의사에게 한 번씩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처럼 이렇게 전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자,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세로토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도파민이 좀 이게 음양이니까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로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건 뭐다? 활동적인 에너지예요. 밖으로 외향적인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 실내 속에서만 생활을 한다면, 이런 생활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다면 계속 어떻게 했어요? 이 도파민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적죠. 그러니까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운동 경기라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뭔가 내가 극복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 우리 몸에서 반사적으로 이렇게 더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인 것처럼 적극적인 운동을 권하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내가 힘이 들어서 극복해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극적인 상황 앞에 자기를 내어놓을 필요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울감이 있어.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없고 정말 숨쉬기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저 사람 뭔 소리냐 이렇게 한다는 분들한테 하나의 한의학적인 그 팁을 드리면, 스님들 중에서 동안거, 하안거라는 게 있습니다. 수도 생활 중에 이분들은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겨울 석 달, 여름 석 달, 이거 100일 아닙니까? 석 달간 그 속에 들어가서요, 음식도 그냥 밀어 넣어주는 걸 가지고 면벽 수행, 벽에 딱 마주하고 좌정해서 그냥 호흡법만 하면서 좌정하고 석 달 열흘을 그냥 칩거를 하는 겁니다. 동굴 속에서. 자, 그러면 사람이 실내에서 갇히면 곤중된다고 그랬죠. 그럼 곤중되고 기가 울체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부터 불교의 역사 속에서 쭉 내려오는 스님들이 울체된 길을 그런다고 나가가지고 막 활동하고 다시 동굴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냥 밖에서 걸어 잠궈버리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의학적 이론에서 이 자기 양생법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거름 심포경이라고 그래서 우리 심폐 쪽에 기가 울체된 것들이 한의학에 아까 내장기하고 팔다리 관계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울체된 기운을 풀어주는 혈들이 어디에 있냐면 손목하고 팔뚝, 손목 관절과 팔뚝 관절을 2분의 1 하십시오. 몸쪽으로. 그 2분의 1 되는 부위 한 가운데를 위에서 한 2cm, 밑에서 2cm, 이렇게 해서 한 3-4군데.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손목과 팔뚝 사이의 정 가운데로 흘러가는 경락이 수거름 심포경입니다. 심포경. 여러분들 그런 말 하죠. 저 자식이 심보가 나빠. 이런 말 하죠. 그 심보는 뭐의 표현이겠어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심보가 심장과 심포라는 장기의 또 다른 표현인데, 이건 좀 복잡한 얘기고, 그냥 민간에서 이야기를 저 녀석 심보가 나빠 그러면 마음자리나 성격이 나빠, 이런 표현의 심보입니다. 그 심보가 심포입니다. 한의학적으로.
그래서 정서적인 그 상태를 주관하는 경락을 수거름 심포경인데, 그게 어디다? 손목과 팔목 중간 부분에 혈자들이, 여기에 보면 내관, 간사, 극문 이런 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한 포인트는 침을 놓을 때 정하지만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스님들이 보통 이렇게 팔짱을 끼고 할 때 손으로 팔을, 양손을 댈 때 엄지손이 거기에 닿게 돼요. 이렇게 잡으시면. 그래서 스님들이 좌선을 하면서 동안거 하안거의 기울체가 됐을 때 그 내관간사 극문을 마사지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를 풀어줍니다. 지금은 논문도 이 심포경의 내관간사 극문 쪽에 전기적 자극, 이게 심장 박동을 안정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내관간사 극문 심포경의 전기적 자극이 뇌파 변화, 안정적인 상태로 뇌파를 변화시킨다는 논문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이쪽 그 심포경의 내관 부위를 자석이나 전기적인 이 도구를 가지고 자극을 해가지고 임신한 사람들의 이 매식거림 있지 않습니까? 오저, 임신구토 이런 걸 가라앉혀주는 기기들이 유럽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뭐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상담을 해도 안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수거름 심포경, 그 손목에서 팔목의 저 2분의 1 부위 되는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시게 되면 됩니다. 여기를 그냥 마사지 하듯이 눌러줬다가 놨다가 눌렀다가 놨다가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하나의 마음을 안정화시켜주는, 그래서 멀미가 심한 분들도 여기를 마사지를 해주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증상들을, 매식거림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경락이고 경혈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